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상장사 중에 이 초월자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30% 이상인 기업들이고요. 부채 비율이 채 50%도 되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그 중에는 앞으로 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이 산업 트렌드와 맞물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관련한 기업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기업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또 기업들에 대한 정보와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내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KTNG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KTNG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KTNG는 담배 인삼 공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홍삼 판매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여기서 한번 살짝 반등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이슈가 이 담배값 인상에 대한 내용이 한번 살짝 뉴스로 나오긴 했지만 정 총리께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다시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이 담배값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싸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배값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 팬데믹에 관련한 이슈가 좀 잦아들고 아마 올해 하반기나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는 담배 인상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관련해서 이 KTNG의 2020년도 실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KTNG의 2020년도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매출액도 그렇고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단기 순이익도 4분기까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역대 이제 최대 실적이 좀 나왔죠. 자, 이렇게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나오고 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뭐 30%대가 넘지가 않죠, 거의.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자면 거의 30%대에 육박하고요. 순이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뭐 PBR 단위 한 1.2배 정도이기 때문에 역대 실적 대비 그리고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의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월봉으로 좀 보자면 현재 구간은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을 깊게 준 이후에 뭐 성장주와 관련한 그런 이슈로 중첩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진 못했지만 결국에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KTNG는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펄어비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펄어비스는 뭐 게임에서 한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아주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표 게임인 검은 사막 모바일이 있죠. 자, 검은 사막 모바일이 대흥행을 하면서 굉장히 또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펄어비스도 한번 볼게요. 자, 펄어비스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 같은 경우가 뭐 거의 50%도 되지가 않죠. 그리고 이 유보율 보십시오. 유보율이 10,000%입니다. 이 유보율이 10,000%라는 얘기는 이거는 진짜 아마 다른 이 기업들의 재무제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실 유보율이 1000%만 돼도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10,000%라는 얘기는 돈을 그냥 쓸어 담아서 자루에 지금 담고 있다는 얘기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률 34%, 38%대 나오고 있고요. 순이익률 거의 30%대, 2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PBR이 좀 높죠. 자, 이 회사의 차트를 좀 보자면 역대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에 좀 들어와 있어요. 자, 월봉으로 보자면 신고가 영역이죠.
당연히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거기에 화답을 하는 거고요.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이슈로 또 집콕 쪽들이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에 이 참여를 하면서 실적이 또 엄청나게 좋게 나온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펄어비스도 현재 실적 대비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렇지만 주가가 성장성 측면에서 지금 평가를 받으니까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가격적인 국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높아진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종목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W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게임 관련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 NC소프트나 펄어비스에 비해서 상승이 한 차례 나오긴 했지만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갔죠. 자, 이 회사 재무제표도 한번 볼게요. 자, 이 회사도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자, 매출액 증가율 보이시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마찬가지로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자, 이 회사도 부채 비율 보시면은 50%대에서 10%대로 떨어졌죠. 그만큼 벌어서 많이 갚았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 회사도 유보율 뭐 거의 10,000%에 육박합니다. 뭐 7,000%, 8,000%니까요. 영업이익률 30%대고요. 순이익률 뭐 20%대 한 18%대 정도 찍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다른 게임사들에 비해서 그래도 PBR 단위 높지는 않아 보여요. 자, 최근에 좀 조정을 줬는데 실적 대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로 좀 떨어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가는 주식이 더 높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이 종목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리노공업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리노공업은 이 반도체 관련한 회사입니다. 자, 반도체 이 검사 장비 관련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회사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도 재무제표 한번 보면은 실적이 또 역대 실적이 나왔죠.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당연히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부채 비율이 뭐 10%대입니다. 그리고 유보율 한 3,000%대, 4,000%대고요. 영업이익률 38%, 거의 40%에 육박하죠. 순이익률 거의 30%대고요. 자, 이 회사는 PBR 단위 5배가 넘었으니까 조금은 고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반도체 관련한 산업은 올해 아마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진짜 쉼없이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지난주에 또 역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월봉을 보자면 뭐 급등을 해버렸죠. 자, 사실 이런 구간에서 접근한다라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산업 성장성과 또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주 신세계라는 종목도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에 산업 트렌드에 맞지는 않죠. 유통 관련한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팬데믹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회사의 재무 실적을 보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영업이익, 순이익 계속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 측면에서 보자면 부채 비율 10%대고요. 이 회사도 성장성과 관련한 이 언택트 관련한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뭐 유보율이 어마어마합니다. 8,000%고요. 영업이익률 30%대, 순이익률도 거의 30%대라고 봅니다. PBR 단위 0.37배죠.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기업의 실적 대비 주가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어요. 월봉을 보자면 뭐 계속 하락해서 이제 살짝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죠. 살짝 고개를 돌린 모습인데 지속적으로 21선 밑에 있다가 이제 월봉상 종가상으로 21선 위로 좀 올라온 모습이긴 합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뭐 팬데믹이 조금 잦아든다면 이 회사도 이 기업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높은 구간에 있는 기업들과 대비가 좀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클래시스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시스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 이 국내 유일의 미용 목적 기기 또 개인용 디바이스 같은 이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당연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뭐 3,000원대에서 18,00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6배가 올랐고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지만 금방 회복을 하고 다시 이 고점 라인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런 박스권에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 회사의 좀 재무제표를 보자면 PBR 측면에서는 조금 고평가 구간입니다. 7배가 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실적이죠. 실적이 2019년에 최대 실적을 찍고 올해는 조금 매출액이 줄긴 했습니다만 아주 준수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을 보자면 한 20%대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유보율은 1000%대고요. 영업이익률이 아주 끝납니다. 영업이익률이 60%대입니다. 그리고 순이익률이 50%대를 찍는 거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많이 맞은 순이익률이 좋다라는 거고요. PBR 측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고평가 국면이긴 하다. 그렇지만 지금 차트에 뭐라고 봤을 때는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도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차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공부해 본다면 또 도움이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인바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바디는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이 회사는 2014년도, 15년도에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체성분 측정기 판매를 하는 회사고요. 그 체성분 측정기로 굉장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크게 성장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아주 준수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준수하죠. 당기순이익도 아주 준수합니다. 자, 현재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부채 비율 10%대, 유보율 2000%대, 영업이익률 20%대, 순이익률 10%대에서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괜찮은 기업입니다. 자, 지금은 주가가 꽤 많이 하락을 해서 PBR 단위 1배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월봉으로 볼까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자, 이때가 2014년도에서 2015년도 후반까지 가면서 거의 대략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한 10배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던 어마어마한 이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주가가 내려온 상태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알짜배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슈프리마 보도록 할게요. 자, 슈프리마는 이 생체 인식을 토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죠. 자, 대표적으로 뭐 지문 관련한 생체 인식 시스템을 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도 굉장히 실적이 좋은 회사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는 뭐 당기순이익이 조금 마이너스가 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매출액도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영업이익률도 준수하고 또 당기순이익도 아주 괜찮게 실적을 좀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좀 순이익이 줄기는 했지만 팬데믹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부채 비율을 보면은 뭐 10%도 안 됩니다. 한 자릿대죠. 6%, 5%대를 찍고 있고요. 자, 유보율 3000%, 영업이익률 20%, 10%대까지 좀 떨어졌네요. 자, 순이익률 거의 50%대에서 한 10%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도 좀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자, 이 회사도 뭐 PBR 따는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습니다. 매출액과 이 순이익률이 조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또 성장성이 있는 산업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또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코엔텍이라는 종목 볼게요. 자, 코엔텍은 굉장히 유망한 기업입니다. 폐기물 처리 기업으로 아주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또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사업도 또 추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될 만한 충분한 거리가 있다. 코엔텍과 YN텍, 인선 ENT, IS 동서 같은 종목들이 이 관련한 산업 섹터에 아주 유망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코엔텍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기업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엔텍은
괜찮은 실적 정도가 아니고요. 이 회사는 진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대단한 회사입니다. 매출액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마찬가지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채 비율 50%대에서 20%대 떨어졌죠. 그리고 유보율 한 400%대 유지하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률 보십시오. 영업이익률이 무려 50%대입니다. 물론 저번 분기 때는 37%대까지 떨어졌지만 순이익률도 뭐 40%대, 30%대를 유지하고 있죠. 자, PBR 단도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 있는 산업 섹터인 측면,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비싸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어요. 자, 월봉을 보자면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대략 한 뭐 3,000원대에서 13,000원대 거의 네다섯 배 정도 올랐고요. 현재는 약간의 조정 국면에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 산업 섹터 성장 전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선 ENT, YN텍, KG ETS도 관련 기업입니다. KG ETS라는 기업이 PBR 단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그 관련한 기업도 꼭 살펴보시고 재무제표도 함께 보신다면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사람인 HR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인 HR은 지금 신고가를 한번 찍고서 내려왔죠. 자, 이 기업은 제가 갈 수밖에 없는 테마 관련한 종목해서 일자리 관련한 종목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HR, 에스코넥, 윌비스, 메가MD까지 이렇게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공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련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람인 HR도 굉장히 실적이 좋은 알짜 기업입니다. 자, 이 회사도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마찬가지고요. 당기순이익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자, 부채 비율 10%대고요. 유보율 1000%에서 2000%, 그리고 영업이익률 20%대, 지배주 순이익률 20%대. 자, PBR 단도 2배 정도면 뭐 그렇게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제 계속 언론에서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기업 실적까지 좋으니 충분히 주가는 거기에 화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케어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어젠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이 회사는 거래 정지가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아마 감사인 의견 거절로 인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았던 이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무사하게 잘 처리가 되고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죠. 자, 이 회사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익률을 내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의 이 재무제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의 매출액을 보자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마찬가지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죠. 9%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유보율 4,000%대, 영업이익률 보이시나요? 5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순이익률이 50%대입니다. 진짜 이 수익 잘 내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제대로 좀 평가를 받고 이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한다면 뭐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봐줄 때 상승이 나오는 거니까 그건 두고 봐야 알겠죠. 자, PBR 단도 2.5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관련한 이 기업치고는 그렇게 PBR 단도 높은 기업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가도 지금 뭐 크게는 이런 박스권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사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다나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나는 컴퓨터 이 최저가 비교 사이트로 시작을 해서 실적을 계속 꾸준하게 내오던 기업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뭐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 품목의 최저가를 갖다가 제시를 하는 그런 사이트로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자, 월봉상 보면 뭐 끊임없이 상승을 했죠. 현재도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가의 위치로 보면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매출액이 계속 성장을 하니까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자, 이 회사도 부채 비율은 10%대고요. 유보율 1000%대가 넘죠.
자, 영업이익률 보이시나요? 30%대. 그리고 순이익률 20%대. 당연히 주가가 갈 수밖에 없겠죠. 자, PBR 따는 3배로 조금은 높긴 하지만 주가가 굉장히 이제 좀 높은 구간이죠. 계속적으로 상승만 했으니까 뭐 조정이라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유일하게 또 3월 달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어떻게 보면 또 기회였죠. 자, 괜찮은 실적과 괜찮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산 솔루스는 솔루스 첨단 소재로 기업명이 좀 바뀌었어요. 자, 이 회사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동박 관련한 이 국내 또 굴지의 기업입니다. 상장 시초가가 4,000원대였는데요. 현재 58,000원입니다.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거의 11배가 올랐죠. 자,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이 구간에서 접근하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은 또 괜찮은 회사죠.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 마찬가지고요. 이 회사도 부채 비율은 조금 높게 나오네요. 그런데 유보율 뭐 2000%대,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기업은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배터리는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 섹터에 관련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고평가 국면이긴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뭐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 마케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 마케팅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도 당연히 모바일 쪽으로 광고가 많이 쏠리면서 그 관련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회사도 실적을 보자면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작년과 올해 성장률이 진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당기순이익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채 비율이 뭐 20% 30%대고요. 유보율 6,000%대, 7,000%대 장난이 아니죠. 자, 영업이익률 보세요. 20%대에서 30%대로 증가했고요. 순이익률은 20%대에서 40%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 당연히 주가는 갈 수밖에 없겠죠. 자, PBR 따는 6배로 좀 높은 구간으로 좀 보이고요. 자, 그렇지만 앞으로 이 모바일 관련한 광고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또 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충분히 추가로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측면으로 관련한 기업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크레더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는 기업의 이 신용평가 자료 관련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자, 최근에는 주가가 좀 꺾였는데요.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던 아주 좋은 이 주가의 모습을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는 조금 꺾였지만 실적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은 뭐 그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지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0%대, 50%대, 20%대. 그렇죠? 그리고 순이익률도 30%대, 40%대, 20%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좋은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던 거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이유겠죠. 그렇지만은 성장성 측면에서는 조금은 둔화된 기업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모베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자, 모베이스는 이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예요. 삼성전자의 이 케이스를 납품을 하는 회사고 실적 엄청나게 좋겠죠. 당연히. 대부분 물량을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은 회사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재무제표를 보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측면이 이유가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매출액은 증가를 하죠. 자, 3천억대에서 6천억대까지 증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분기별로 따지면 아직 12월 달 4분기 실적은 발표가 안 됐지만 세 개 분기의 이 매출액을 합쳐보자면 대략 한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매출액도 당연히 증가가 나오겠죠. 근데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 순이익 측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발생한 이 분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업이익과 순이익 측면에서는 별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재무제표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단 부채 비율은 또 100%대로 넘어갔어요. 자, 여기 20%대, 30%대 부채 비율에서 갑자기 급등을 했죠. 자, 유보율은 괜찮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거의 한 7%대에서 거의 1%도 못 찍는 상황으로 지금 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PBR 따는 0.28배로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유가 이 재무제표를 별도로 보자면 이 휴대폰 사업 부분만 보자면 여전히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 재무제표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찍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회사가 모베이스 모터스라는 이 종속기업을 둠으로 인해서 이 자동차 부품 관련한 비즈니스가 이 추가적인 사업 부문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역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다트에 들어가서 관련한 이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과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디테일하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동차 부품 관련한 사업 부분에서 매출액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서 아마 이렇게 좀 마이너스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트 사이트에서 이 자동차 부품 사업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또 자료들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잡힌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 케이스 부품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아주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19년 국내 상장사 초월자 기업 현황 관련해서 좀 알아봤고요. 2020년도의 실적도 어떻게 나오는지도 살펴봄으로 인해서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또 좋은 기업을 선정을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